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게, 자, 흑금성 관련해서 이 사람의 이제 결말이 되게 비참해요. 어떻게 보면은 조진웅의 비위도 거슬렸고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이 안기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버리는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게 하죠. 신문사에서 정보를 흘려서 일명 나는 안기부의 직원이었는데 간첩으로 등록돼서 처벌을 받아요. 현실에서도 안기부 직원인 조진웅의 이러한 선택, 언론에 흘려서 대대적인 보도가 간첩이야! 나오는 이거 죄가 될까요? 간첩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흑금성은 간첩이 내용만 봤을 때 아닌데 허위 사실을 신문사 쪽에 몰려 흘려서 그 신문에 의해서 보도되게 했으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하면은 허위 사실만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허위 사실이면 좀 더 중하게 처벌될 뿐입니다. 자, 여기서 듣다 보니까 전 두 가지가 크게 들렸어요. 하나는 뭐 명예훼손이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그게 꼭 거짓일 때만이 아니라 사실일 때도 명예훼손이 됐으면 죄가 된다라는 거 하나, 그건 이제 확실히 알겠고. 근데 하나는 언뜻 들을 때 뭐 명예훼손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뭐가 다른가 싶은데 다른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는 약간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네. 거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없앱니다. 왜냐하면 출판물 자체가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넓으니까. 그래서 비방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좀 더 세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공통점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될 수 없는 범죄다라는 게 약간 특징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이게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흔히 일어나는 게 명예훼손, 그리고 폭행, 협박, 존속 폭행, 존속 협박 같은 경우가 반의사 불벌죄여서 흔히 많이 폭행 같은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둘이 합의해라. 합의하면 끝난다라고 나오는 게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은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 재판하다가 합의해가지고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은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아, 이거 들으니까 뭔가 반의사 불벌죄 좀 확실히 감이 왔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그 존속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아니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 내 자식이 나를 폭행했다고 해서 감옥 보내고 싶겠냐마는 이거 진짜 해서는 안 되고 요거 감싸다가 더 큰 어떤 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가정 내 폭력 있잖아요. 부부간에 남편이 부인을 때린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폭행이면은 처벌이 돼야 되는데 보통 폭행죄로 구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든 여자가 남자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고 같이 살기 때문에 더 때립니다. 빨리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처벌 불원서. 또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것 같은 경우도 더 때립니다. 그 처벌 불원서 내달라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왜 합의하려는지 알겠다.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 내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가장 크게 많이 문제되는 범죄가 경미한 범죄라고 하면은 폭행, 협박, 그리고 모욕. 요즘 이제 컴퓨터 SNS 많이 쓰는 모욕, 협박, 명예훼손 이런 건데 이게 다 친고죄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여서 합의하면 끝나는 범죄입니다.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낸다든지 고소 취하하면 끝나는 범죄인데, 여기서 이제 진단서가 제출돼가지고 폭행 치상이라든지 특수폭행이라든지가 되면은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형량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처벌이 안 되질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영화인 법이스타도 또 알찬 시간이 됐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이재로 변호사를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늘 묻는 거지만 또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영화 공작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리명훈한테 이제 흑금성이 가짜 시계를 주잖아요. 네. 거기에 보답으로 그 넥타이 핀을 주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흑금성이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리명훈의 배려로 탈출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고를 찍을 때 그 리명훈이 시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흑금성이 넥타이 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연지기 써있죠. 그래서 원래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무협지에 나오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두여신 경계여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얄 때까지 만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있고,
술의 뚜껑을 한 번 열고 얼굴 한번 마주친다 해도 오래된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만남이나 믿음 같은 경우는 그 시간보다 서로 나누는 정 얼마나 이심전심으로 통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도 서로 간의 남북 협력을 통해서 평화 모드를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리명훈하고 흑금성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뜻을 갖고 믿음과 정을 나눈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윤종빈 감독이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체계의 어떤 합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믿음, 정이 먼저 생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변호사님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해봤고 그런 한 부분까지 영화에 공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작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줄여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과 함께 인가연, 공작 두 편의 주연을 맡아 여름극장가를 활용하고 있는 배우 주지훈. 신과 함께 시사 때 보니 완전 정장 차림에 반바지를 연출했더라고요. 반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이렇게 하던 DJ BOC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또 폭염을 피하면서도 관객에 대한 예의는 지키겠다 그런 주지훈의 의지도 읽혔고요. 한 배우의 두 가지 색깔 올여름 극장가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